안녕하세요. 저격수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어버리겠다. 예, 제목이 으스스하죠. 네, 오늘 주제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어버리겠다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녕하셨어요? 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안녕한가의 인사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의 불안 속에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은 또 계속 방사포 사격을 쏘아대고 한반도의 불안을 또 증가시키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지요. 뉴스로 볼 땐 아슬아슬하죠. 무슨 일이 터질까봐. 예, 저 역시도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가 더욱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바로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로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가 가장 절의 기회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북한 군인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교육시켰는지,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를 과연 북한 내부에서 법령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유튜브 초보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응원의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김일성이 핵에 대한 집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다음 뒤에 이 얘기가 아마 이해되실 것 같아서 짧게 앞에서 김일성의 핵에 대한 집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본다면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원자 폭탄을 쏘게 되면 다 죽는다 라고 식구들이 모두 피난 갈 수 없으니 아들들만이라도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라, 이것이 당시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전쟁이 탁 터지면서 미국이 진격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피난민을 김일성이 막지를 못했대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공산주의 체제로 거진 독재 체제로 그 사회를 운영하던 시기였지만 미국의 원자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그때 북한 주민들한테 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쏘면서 그것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주민들 분위기를 보면서 김일성이 핵을 가져야겠다는 집착이 여기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6.25 전쟁 중인 1953년 3월에 이미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을 위한 소련과의 체결을 이미 진행하고 1950년대 말에 이미 핵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북한 전 지역이 재가루가 된 상황에서도 핵 연구소를 건립했다는 것은 김일성이 핵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여실히 보여주는지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대영호 공사책 3층 서기실 암호책에 김정일이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어버려야 한다라는 북한 강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태공사님 책에 보면 노동신문을 통해 알려진 김정일의 전쟁에서 지면 지구를 깨어버리겠다 발언은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된 1991년 12월 25일 김일성이 인민군 간부와 항일 투사들을 모여놓고 이제는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도 남조선에 달라붙게 됐다면서 앞으로 조국 통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과 미국이 조선을 공격해 오면 우리 힘만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한번 솔직히 말해봐라 라는 질문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주제의 본 내용입니다. 당시 군 간부들과 항일 투사들이 수령님 걱정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 조국 통일을 준비하는데 우린 무조건 이깁니다. 간신배 같은 것들. 목이 달아날까봐 그 앞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 독재 체제에서. 김일성이 그 말을 믿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고 김일성이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6.25 전쟁을 해보지 않았냐? 북한에서 조국 해방전쟁이 바로 6.25 전쟁을 의미합니다. 조국 해방전쟁을 해보지 않았는가?
전쟁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해봐라. 라고 김일성이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섰던 간부들과 한길투사들이 얼마나 어둠질했을까요? 섬뜩했겠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두가 답변을 주저하는 그 시기에 바로 김정일이 나섰습니다. 김정일이 자리에 일어나 목청을 높였습니다. 수령님,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지구를 깨어버리겠습니다. 문제의 답변은 바로 김정일이가 김일성에게 한 답변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일성은 책상을 탁 치면서 내가 듣고 싶던 답변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면 이 지구를 깨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고 만족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이듬해 1992년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강연 사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당적으로 각인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공사가 근무하던 외무성에도 북한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으며 그러자면 핵무기를 가진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태공사는 3층 서기실 암호의 그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주목하냐? 제가 군입대 1993년도에 했거든요. 이 강연이 어떻게 나왔는지 원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강연 내용을 저는 93년도 8월에 입대하고 10월 신병훈련 마치고 11월에 부대 배치되면서 12월부터 동계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모든 정치, 군사, 강연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바로 11월입니다. 동계훈련 준비 전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 첫 강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을 듣고 어땠을까요? 17살이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말만 믿는 거예요. 북한의 세뇌교육이 이게 무섭습니다. 그 강연 내용을 듣고 미제 침략자들 하면서 반미 감정에 대한 엄청난 불탄 적개심에 들끓었습니다. 당시 저 역시도 태공사처럼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여기에서 강연 내용에는 핵무기 내용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내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 부대에서는 강연 후에 미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라는 살상 무기로 호시탐탐 내 조국을 강탈하려고 노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핵 타격을 받았을 때 대피하는 독특한 방법을 우리는 습득해야 된다 라면서 그 교육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방법 궁금하시나요? 당시 훈련은 동쪽의 섬강 하면 반대편 서쪽 방향을 향해서 바닥에 엎드리면서 두 눈을 눈알이 빠지기 때문에 눈을 가려야 된다고 배웠어요. 두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귀 고막이 터질 수 있으니까 고막을 귀로 막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고막을 막고 눈을 이렇게 가리는 이 동작을 하면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되 배는 땅이 흔들릴 때 땅 흔들림 진동이 세기 때문에 내장이 파열될 수 있다. 이러고 교육을 하면서 배를 바닥에서 띄우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핵무기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저희 정치지원과 중대장이 교육을 하던 그 내용이 저는 잊혀 안 집니다. 미제 침략자들이 핵무기란 살상 무기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에 대응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태공사는 당시 중앙당 기관의 외무성에 있었다면 저는 하말단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하나를 그때 당시에 듣기만 해도 어려운 나이가 바로 제가 17살이었다는 거죠. 제일 거기서 제가 누구를 증오했을까요? 힘들어 죽겠네. 생각이 없어. 팔꿈치하고 발끝으로 서라니까. 나 그때 현수도 이게 팔꿈치 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입 초병사였어요.
이제 군복 입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근데 그걸 하라니까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누굴 제일 먼저 증오했을까요? 그 훈련을 지키는 군 지휘관들을 증오했을까요? 아니면 강연 내용의 주적인 미국을 증오했을까요? 반미 감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반미 감정이 역으로 조국 보위라는 국가의 애국 충정으로 변화합니다. 증오심이 애국심으로 변화하게끔 유도한 교육이었어요. 북한의 교육이. 핵 보유에 대한 자국민 교육을 이렇게 반미 감정으로 스스로 조국 보위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증오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뭐 정상 남성들도 하기 힘든 동작입니다. 팔꿈치하고 발끝으로 버티고 있으래요. 15분을. 1분도 못 버티겠는데. 그래서 엉덩이가 계속 뚝뚝 떨어지면 우리 중대장 부중대장이 이게 무기 소재째. 우리는 저 해처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무기 568, 580 자동보총 무기에 그 소재째가 얇으면서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파요. 끝이 요만큼 두꺼운 쇠뭉치가 그 끝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걸로 한 대 딱 때리면 악 하고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배를 바닥에서 떠야 되는데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바닥에서 계속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를 뒤 때립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울었어요. 저 그 동작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미친놈들, 이 미국놈들. 제 입에서 욕이 나가는 건 욕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놈들 욕밖에 안 나갔어요. 그게 바로 17살 당시에 핵 무기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던 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미 감정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들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북한이 무엇을 노렸냐? 북한 정부는 여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평화 질서라는 것을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와 인권이라는 단어, 거진 사용 제한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가려진 거죠. 국제법 질서라는 것은 그들에게 누구도 교육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군인들, 우기관들, 간부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핵 생산 기지 주변에 살면서 실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아니면 일반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결국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북한 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2013년 전원회의 직후인 4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자의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하여 라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 최초의 핵 전략 관련 지침으로 되는 이 법령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조, 2조, 4조, 5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와 핵 운영 전략의 일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보이시나요? 2013년 법령 채택. 우리 정상회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 했죠. 2018년부터 정상회담을 북한의 비핵화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늘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할 마음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다음 시간 방송 때에는 핵 법령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항별로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